여러분들 혹시 30년 전 사람들이 받던 월급을 지금도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 나보고 30년 전에 받던 월급을 받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 진짜로 30년 전이랑 임금이 거의 똑같은 나라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일본. 일본은 1990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 임금이 겨우 6.2%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사회초년생과 비정규직마저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일본의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은 적은 돈으로 열심히 아끼면서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렸다고 하는데요. 난 임금은 그대로인데 최근 일본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최근 일본 청년들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으면 식비라도 아껴보고자 무료급식소를 찾을 정도라고 하죠. 일본의 여러 기업은 이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매우 미미해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했을 때처럼 노숙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생계를 위해 자신을 상품하는 여성들이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본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우리도 이제 임금 좀 올려줄 때 됐잖아. 일본 청년 빈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린 코로나19 바이러스. 당연히 일본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보더라도 1월 18일 기준으로 약 3,15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니 이건 일본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확진되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열도 나서 신속항원 검사 좀 받으려고요. 어서오세요. 여기 이거 작성해 주시고 신속항원 검사는 저쪽으로 가셔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 제발 코로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중요한 소개팅 있단 말이야.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라고 나오네요. 코로나19 확진되셨습니다. 소개팅은 다음에 하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일본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충격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등 지난 3년 동안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악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디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했고 전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이유가 겹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고질적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이 해결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가가 너무 갑자기 오른 것이었습니다.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 가격이 6.8% 상승했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가격은 13.3%가 올랐단 거야. 수십 년간 똑같은 물가가 갑자기 오르니까 일본인들이 따라가기 벅차단 거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일본 정부는 이 상승세를 멈추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를 잡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다른 국가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도 마이너스 0.1%라는 경이로운 기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또 충격이 엄청나게 뻔해. 결국 일본은 살짝 간을 보기 위해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10년물 국채 금리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하며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본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네. 아니 물가는 올랐는데 일본인들의 임금은 그대로라는 거야. 평균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다른 G7 국가들에 비해서 일본은 무려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금이 정치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평균 임금은 G7은커녕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OECD의 공식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미국의 평균 임금이 1990년에서 2021년까지 약 53.1% 증가했는데 일본의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6.2% 증가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지. 이 말은 즉 31년이란 시간 동안 임금이 동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이렇게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다 보니 최근 일본의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실질 임금이란 물가 상승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의 2022년 11월 실질임금은 2021년 11월보다 3.8% 감소했다고 하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의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어딜 가나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본도 사회초년생의 임금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 구조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약 21만 2,300엔, 하나로 약 200만 원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월급은 약 21만 6,700엔, 하나로 약 205만원. 야,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랑 별 차이는 안 나긴 해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비정규직 신입사원 평균이 아니라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이란 거지. 즉 비정규직들은 몇 년을 일하든 평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총무성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2021년 비정규직 비율이 36.7%나 된다는 거야. 그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조차 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일본은 2022년 11월 2.5%라는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는데도 일본의 청년들은 매우 낮은 수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한 청년들이 찾아가는 곳이 존재한다고 하죠. 바로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노숙자들이 주로 찾을 것 같은 곳이잖아요. 최근에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20대 30대 청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자원봉사단체 대표의 말에 의하면 아직 중년층, 고령층의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들 못지않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은 즉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식비라도 아껴보려는 마음에 찾아왔던 거고, 그만큼 일본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죠.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일본은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을 기준으로 노숙자 수가 3,824명으로 조사되었지만 불과 18년 전인 2003년에는 전국의 노숙자 수만 해도 무려 25,29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7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2003년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55세 전후였고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청년들을 중심으로 노숙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1998년 당시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젊은 여성만 10만 명. 아니 통계가 10만 명이란 것은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더욱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버블 경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캐논은 2023년 1월부터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기본급을 월 7,000엔, 하나로 약 6만 6천원 인상했다고 하죠. 이 정도 수준이야 그냥 인상했구나 싶은 정도일 수 있지만 인상폭을 아주 파격적으로 인상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로 최대 40%까지 임금을 올리겠다라고 밝혔다고 하죠. 야, 요즘 일본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데 우리도 직원들 임금 올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이제까지 임금 안 올리고 잘 살았는데 안 올려도 별일 없지 않을까요? 그때는 물가도 안 올랐던 때고 지금 물가 봐라. 언제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냐? 다른 기업도 올렸다는데 우리도 한 올리자. 네네, 저야 뭐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얼마나 올리실 생각인데? 한 5% 정도 올릴까요? 아니 저기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할 만 나겠어? 우리가 가오가 있지. 최대 40%까지 올린다고 발표해. 이렇게 임금을 대폭 올려서 인재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였죠. 그 결과 2023년 3월부터 신입사원의 월급은 25만 5천엔, 하나로 약 241만원에서 30만엔, 하나로 약 284만원까지 약 17.6%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임 점장직을 맡게 될 경우에는 29만엔, 하나로 약 274만원에서 39만엔, 하나로 약 369만원으로 약 34.5% 증가한다고 하죠. 이렇게 임금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임금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한 경우일 뿐이고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을 많이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상공 리서치가 2022년 10월에 한 조사에 따르면 5% 이상 올리겠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 응답자 중에 4.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2%에서 5% 사이로 올리겠다고 한 곳이 41.5%이고 올리긴 해도 2% 이상은 못 올리겠다라고 한 곳이 35.8%나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릴 예정조차 없는 곳도 18.4%의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임금을 올리더라도 일본 청년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릴 것이란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예측은 앞으로 일본 상황이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지표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37.5%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2021년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은 수치인 것이죠. 게다가 통계청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월급이 진짜 낮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348만원으로 2021년 일본 정규직 평균 월급 32만 3,400엔, 하나로 약 306만원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을 보면 우리나라는 188만 1,000원으로 2021년 일본 비정규직 평균 월급 21만 6,700엔, 하나로 약 205만원보다 오히려 낮았죠. 이렇게 비정규직의 월급이 매우 낮은 것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거라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한 커리어태그 플랫폼의 조사 결과 2023년에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대답한 기업이 36.7%나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또한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네요. 자, 그럼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